예, 우리 배종택 교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만 됐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헬 코리아 이런 이야기를 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이 헬 코리아입니까? 뷰티풀 코리아입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뷰티풀 코리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50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20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헬 코리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배종택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1960년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정말 엄청난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 가면 대한민국은 History of Entrepreneurship이라고 그래요. 기업가 정신의 역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1997년도 IMF 이전까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199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대한민국은 기업가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럼 그 이후에 1997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관리자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죠? 관리자 정신. 한번 여러분들 이 기업가 정신과 관리자 정신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기업가 정신은 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실 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왜 학교에서 힘들어할까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밥을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왜 힘들어할까요? 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entrepreneur is 드리머예요. 꿈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드리머인데 아무것도 없어도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드리머, who wanted to change from nothing to something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something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가 정신이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나는 드림 메이커다. 꿈을 만드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기업가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관리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드림 브레이커예요. 꿈을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꿈을 만드는 사람이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기업가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꿈을 깨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관리자예요. 여러분들은 기업가입니까? 관리자입니까? 그래서 사실 교수도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죠?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단점을 지적해주면서, 그죠? 학생의 기죽이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기업가형 교수입니까? 관리자형 교수입니까? 대한민국은 관리자형 교수 때문에 죽어나요. 그죠? 우리 기업가형 교수의 특징이 뭘까요? 끊임없이 박수 쳐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그래서 저도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경영학에는 손이 세 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300년 전에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만 잘 작동했으면 여러분들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니까 보이지 않는 손만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겠구나. 그래서 만든 손 이름이 뭡니까? 비지블 핸드라는 걸, 보이는 손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지블 핸드는 알프레드 찬들러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만들었어. 이때부터 전략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작동했다면 여러분들 이 월간을 점령하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필립 코틀러가 만들어낸 세 번째 손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잡아주는 손. 그죠? 그 손 이름이 우리말로는 겸손입니다. 아세요? 사실 그게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마케팅 3.0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회사의 기업가들이 항상 불평을 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소비자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마케팅 1.0, 마케팅 2.0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레벨을 기업가의 꿈을 주는 소비자들에게 꿈을 주고 있습니까? 물건을 주고 있습니까? 물건을 주는 마케팅을 마케팅 2.0이라 그래요. 꿈을 주는 마케팅을 3.0이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을 여러분 이제 거꾸로 할 때 이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번 제 이야기는 제가 외국 가면 제일 첫 번째 보여주는 그림이 이겁니다. 그죠? 한국이 뷰티풀 코리아냐, 헬 코리아냐, 모두 다 뷰티풀 코리아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배종택 교수님이 한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보면 꿈을 못 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2세 경영자, 3세 경영자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2세 경영자, 3세 경영자 뭐 전공했습니까? MBA 전공했어요. 그죠? 사실 MBA라는 게 뭡니까? MBA. 위험에 도전하기보다는 위험을 관리하는 경영자를 길러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다 반성하고 있어요. 그죠? 하버드도 반성하고 있고 다 반성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는 entrepreneurial 매니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매니저를 길러내는 교육으로 바꾸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다 관리자형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혁신이, 여러분 수성 가능할까요? 수성은 관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지금 아쉽게도 여러분들 80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주가가 1,4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이 회사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 회사들의 순위의 급락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기업가들은 사실 돈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제가 잘 되는 회사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돈에 투자하는 회사는 한 몇 년간 잘 되다가 그 다음에 망하는 경우예요. 그죠? 사람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20년 동안 경기에 관계없이 돈 버는 회사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토대학의 세이마스 교수하고 컨퍼런스를 하러 갔어요. 배정태 교수님하고. 갔더니 일본에서 70만 권 팔린 책이 하나 있어요. 일본은 여러분 1995년도 이후에 잃어버린 20년이 만들어졌잖아요.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경기에 관계없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 이상 되는 회사가 10% 정도 되는데 10% 되는 회사의 특징은 사람을 키우려는 회사더라.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학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책이 70만 권 팔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 우리나라의 CEO들은 뭐에 관심이 많으냐? 대체로 돈에 관심이 많아요. 대체로 여러분 GM 자동차가 망할 때 재무관리 담당자가, 혹시 재무관리 담당하시는 분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분이 회사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첫째 R&D 비용부터 깎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지만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해외 유학한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자기는 해외에서 유학하고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고 그래요. 대체로 이것은 대한민국 갈라파고스화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없애야 될 단어가 신토불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신토불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은 한국에서 영업하지 미국에서 해외에 나가서 영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본에 똑같은 이야기가 1995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일본에서는 이 신토불이라는 단어를 니뽕이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본에서 1등 하는 기업이 되자. 이게 10년 동안 240만 개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에서는 제페니즈 갈라파고스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오늘 공부하고 나서 좀 반성하시면 여러분들 회사가 당연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자는 게 대한민국의 기업가형 국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자에 의한 수성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보여줬던 재계 순위입니다. 여러분들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세계 10대 전략가라고 이야기하는 돈셀 교수가 이야기하는 액티브 이너시아. 그대로 가면 갈 것 같은데, 그죠? 3년만 가면 다 커머더티, 법령화돼요. 기술이 법령화되고, 조직이 법령화되고, 제품이 법령화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curse of incumbency라고 그래요. 현재의 저주라고 그래서. 현재가 그대로 갈 것 같아는 보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의 혁신은 바람직한 거다. 오늘도 사실 우리 혁신하다 보니까 조금 좀 어색한 게 있겠지만 저는 혁신은 좋은 거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 기업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돈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 투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보어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어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테슬라가 어떻겠습니까? 사실 진짜 기술에 자신 있는 회사는 카피라이트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카피 레프트를 떼어내면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사실 테슬라가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유한 킴블리가 제일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카피라이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카피 레프트를 이야기했어요. 카피를 다 공개하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생태계의 사람들이 다 와서 연구를 해요. 이게 표준화가 돼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미국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37%의 이민자와 57%의 외국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학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은 여러분 아세안이 우리의 적입니까? 우리의 동지입니까? 그죠? 한번 손 들어보시죠. 다시. 아세안이 우리의 적입니까? 우리의 동지입니까? 사실 이것을 동지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한국의 유학생들이, 아시아 유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들을 창업에, 여러분들 회사에 활용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회사가 훨씬 더 글로벌화가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아시아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플랫폼의 반대말이 뭡니까? 플랫폼의 반대말은 동물원이에요. 그죠? 동물원의 특징이 뭡니까? 경계를 뚜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런 시대로 만들어 가자는 게, 그래서 한번 대한민국이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5년 주기로 경제 성장률이 1%씩 줄어들고 있어요.
1997년도, 90년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7%잖아요. 5년마다 1%씩 줄어들어가 지금 2%대 후반이에요. 저는 가만히 가면 5년 후에 무조건 1%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5년 후에 무조건 위기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보시면 5년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요. 5년 후에는 무조건 1%대 성장이 돼요. 사실 국내에서 일본에서 1등 하겠다, 한국에서 머물러겠다 이런 기업들이 어려워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옛날엔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1990년대 이전에 모든 신문을 보면 여러분들 경기 과열이에요. 경기 과열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중물만 던져주면 기업은 그대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 그때는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었는지도 몰라요. 금융의 시대가 가고 있다. 두 번째는 신토부리의 시대가 가고 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회사가 보면 장비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장비 가동률보다 사람 가동률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보면 전반부는 기업가 정신에 살았지만 후반부는 관리자 정신에 살았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을 했지만 이제는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의 시대라기보다는 사람의 헌신을 끌어내는 혁신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건 나중에 우리 배정태 선생님하고 이야기 좀 하면서 하도록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여러분들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돈, 사람, 기술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돈 가동률은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사람 가동률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전 세계 이 갤럽에서 142개국 조사를 해봤어요. 300만 명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 평균이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13%예요. 중국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참고로 중국이 6%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회사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전 세계 평균에 도달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전 세계 평균이 13%인데 미국이 30%고 한국이 11%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커미트먼트를 몰입을 높일 수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일본이나 독일에 가서는 그죠? 담배 피울 시간도 없어요. 그만큼 몰입도가 높아져야 돼요. 회의하러 가서 스마트폰 켜지도 못해요. 그 스마트폰 켜고 여러분들 일본에 있는 교수들이 우리 한국에 공장 견학하고 나면 야 한국의 근로자들은 놀면서 근로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사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커미트먼트가 낮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람을 자원으로 없애도 될 자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정말 핵심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게 진짜 사람 중심 경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 중심 경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회사에 가시면 여러분들 CEO가 생태계를 죽이는 삼심이라고 있어요. 욕심이 많다, 의심이 많다, 변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 듣죠, 그죠? 이 삼심의 반대말이 정말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업원과 공감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삼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보이지 않는 손이 경쟁력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손, 그죠? 사실 저는 이걸 잘 써먹어요. 저는 이 삼심을 빅핸드라고 그래요. 항상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들 학생이 잘하면 박수를 쳐줘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박수를 잘 쳤더니 강의평가 점수가 한 10점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그냥 강의만 하는 것보다 친구한테 질문하고 그 친구 야 잘했다 그러면 박수 쳐줬더니 강의평가 점수 93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보시죠. 그죠? 정말 여러분들 회사 가셔가지고 이 박수 소리가 많은 회사는 무조건 잘 되는 회사입니다. 이 박수 소리. 그 박수 소리 이름을 겸손이라고 불러요. 그죠? 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헬퍼스. 사실 저는 박사보다 더 중요한 게 밥을 잘 사는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을 헬퍼스 하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힘든 것처럼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죠? 두 가지. 정말 해외에 지금 자원을 관리하는 관리자에서 기업가가 되라. 두 번째는 사람을 구조조정하는 장비 중심의 혁신 시대에서 사람의 헌신을 끌어내고 그 헌신의 성과가 혁신으로 연결되고 혁신의 성과를 종업원과 공유할 수 있다면 더 큰 혁신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어가자 하는 게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고요. 이게 우리 세계 중소기업 학회에서 UN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UN에서. 그래서 UN에서 선언한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배종태 교수님이 또 우리 아르헨티나 가서 기도 연설도 하는데 정말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컨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